한 어린 소녀가 벤치 가장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다소 지저분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회색 눈으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예뻤다. 칠리 브리즈는 그녀의 굵지만 씻지 않은 금발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때때로 그녀를 초조하게 그녀의 신더티를 당기게 만들었다. 그녀의 가슴을 가로지르는 재킷교회역 플랫폼은 이때 붐볐지만 사람들은 가끔씩 떨고 있는 불쌍한 인물과 부딪혀 빠르게 눈을 돌리며 걷고 있었다. 서둘러 사업을 하고 있었다. 벤 하퍼는 근처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 소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주말마다 가끔씩 역을 떠나 은퇴 직후에 구입한 여름 별장으로 가곤 했다. 그는 주말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몇 주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남자는 외로울 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평생 동안 검사실에서 일하고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여름 별장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기차를 놓칠까 봐 그냥 지나갔지만 하루 종일 정원 가꾸기를 하느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상한 고통이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고 그의 눈앞에는 강박관념처럼 역에서 온 그 소녀의 얼굴이 있었고 그 모습이 눈에 띄게 닮았습니다. 그 소녀는 그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라와 함께 꼬투리에 담긴 두 개의 완두콩 같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잃어버린 사랑 세러는 하우퍼시 주변에서 가장 예쁜 소녀였습니다. 그녀를 미치게 사랑하는 그녀는 그들의 사회적 불평등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질투했습니다. 하우퍼시는 항상 자신이 청소부 아줌마의 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알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성공적인 부동산 중개인과 성형외과 의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라와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도 곧 이 사실을 깨닫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 질투해서 그것에 대해 많이 싸웠습니다. 화해하려고 했으나 어느 날 세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그녀는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우퍼 씨는 원한을 품고 몇 달 동안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침내 세러 없이는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꽃을 들고 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세러는 이사를 했고 직장 연결이 없어 여자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우퍼 씨는 걱정이 되어 미칠 뻔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고통은 가라앉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결코 잘 풀리지 않았지만 하퍼 씨는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믿었고 은퇴 후 조용히 살 계획이었지만 역에서의 만남은 그에게 오래 잊혀진 기억을 일깨웠고 이제 그들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소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이틀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로 돌아온 하퍼 씨는 같은 장소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참을 수 없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항상 여기 앉아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물었다. 낯선 사람은 생기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퍼는 그녀의 대답에 어리둥절했지만 다음 순간 그는 억지로 손을 내밀며 따라오라고 말했다. 소녀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러나 갑자기 하퍼 씨는 집에 도착한 후 그녀가 요즘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퍼 씨는 도중에 사온 목욕용품과 옷을 그녀에게 주었다. 낯선 사람이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을 주문했는데 손님이 화장실에서 깨끗하게 나와서 빗질을 했습니다. 하퍼 씨는 그녀가 사라와 훨씬 더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쯤이면 그녀가 자신과 사라의 손녀일 수도 있다고 상상하기도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차를 마실 시간이 되었을 때 하퍼 씨는 식탁을 차리고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 소녀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고 울기 시작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스트레인저를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의 친구인 정신과 의사인 시먼즈 박사에게 불쌍한 소녀를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먼즈 박사는 기억 상실증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후에는 어떤 예측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녀에게 어떤 종류의 물질을 투여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기억 상실을 유발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정신건강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이 분명합니다. 시먼즈 박사는 그녀의 기억이 19일에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을 들은 후 조용한 생활입니다. 하우퍼 씨는 자신의 병동을 시골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생활은 소녀가 활력과 미소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요리를 잘하고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지만 기억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열정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었고 하퍼 씨는 근처에서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덤불은 좋은데 나는 꽃을 좋아한다고 큰 소리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장미 때문에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지상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장미가 너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하퍼 씨는 웃었지만 그의 병동이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하퍼 씨는 집에서 암모니아를 가져와 그 소녀를 되살렸습니다. 나는 내 이름이 앨리스인 것을 모두 기억했고 나는 충격을 받았고 그녀는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집도 없고 직업도 없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덧붙였습니다. 조금 진정한 후 앨리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한 번도 알지 못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5살이었을 때 자동차 바퀴 아래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 보내졌고 자라서 어머니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페이스트리 요리라는 직업을 배우고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시골집을 위해 저축을 꿈꾸고 있었지만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갑자기 한 사업가가 그녀가 살고 있는 블록 옆에 쇼핑몰을 짓기로 결정하여 아파트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좋은 돈 앨리스는 매매용 주택 광고를 보기 시작했고 즉시 큰 장미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향기가 너무 좋아서 앨리스는 즉시 그것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다. 앨리스는 설명했다가 집주인이 괜찮은 외모의 할머니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건네준 뒤 공증인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앨리스는 그 여자와 카페에 가서 함께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차역 바깥에 진흙 웅덩이에서 깨어나 간신히 승강장 벤치에 도착했고 하퍼 씨가 그녀에게 다가올 때까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퍼 씨. 당신처럼 자비로운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에 추가했습니다. 조금 더 같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갈 곳은 없지만 일자리를 구해서 비용을 모두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한 살아주세요. 물론 집이니까요. 지금도 하퍼 씨는 앨리스가 일하던 카페 주인이 재능 있는 페이스트리 셰프를 매우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그녀를 다시 데려가라고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후 그녀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하퍼 씨의 주장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앨리스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은 미해결로 끝났습니다. 공증인은 가짜였고 판매 계약도 거짓말이었고 사기꾼들은 사기의 모든 흔적을 은폐했습니다. 하퍼 씨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친척을 찾거나 오히려 아무도 남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앨리스에게 어머니의 사진을 요청하고 몇 주 후에 실종자 수색을 다루는 모든 리소스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친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사이트에 있는 사진에 대해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저는 폴러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0년 넘게 그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우퍼 씨는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전화한 여자가 힘을 모아 대답했다.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딸은 죽었고 손녀도 있는데 이제 다 컸구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가 주소를 물었고 저녁에 곧 올 것이라고 하퍼 씨는 앨리스에게 전화에 대해 말했고 그녀는 진짜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그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퍼 씨는 자신이 새로 발견한 가까운 사람인 앨리스를 곧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슬펐습니다. 노인들은 그 사람에 대해 분주해졌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뜨거운 차를 준비했고 하퍼 씨는 앨리스를 바라보며 분명히 이것이 혼자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우퍼 씨는 밤새도록 깨어 있었고 아침에 그가 문을 열 때 초인종이 울렸고
그는 무감각했습니다. 거기 그의 세러가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녀는 댄이 말했듯이 충격에 빠진 여자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퍼 씨는 사라를 데리고 바닥으로 가서 정신을 차린 사라를 소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린 즉시 자신의 딸 파울라가 항상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였지만 공부를 잘했고 명문대학을 5등으로 졸업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보다 앞서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녀는 24세에 이미 여러 전과가 있는 트레버를 만났습니다. 사라는 물론 그들의 관계에 반대했지만 딸에게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해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사라는 모든 인맥을 이용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퍼 씨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지만 당신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운 손녀가 있습니다. 하퍼 씨, 이제 그녀도 있습니다. 사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퍼 씨의 심장이 뛰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하퍼 씨 앨리스도 당신의 손녀이고 파울라도 우리 딸이었습니다. 제가 떠날 때는 제가 임신한 줄 몰랐습니다.